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세 번째 페이지. 제작비 270억 원의 32부작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에 맞서서 혼자 30분 동안 쓸쓸히 현종 이야기를 풀어주실 역사계의 다윗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특히 이제 고려왕 현종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룬 거의 최초의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32부작을 온전히 감상할 시간이 없다. 혹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미리 좀 숙지하고 드라마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분 안에 현종의 그 엄청난 생애를 추격해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간 동공지진 보였던 것 같은데 박광일 선생님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그 잡지사에서 고려의 역사를 다뤘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 에디터에게 고려 현종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종대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현종이 누구요? 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현종의 나주 몽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네. 그냥 가셨나 보다. 뭐 이런 정도였고 네. 전라도 얘기하면서 전라도가 천년 됐습니다. 이름이 지어진 지.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군요. 역사 무주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 네. 결국은 고려의 왕, 현종, 더 나아가서 이제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영웅이 등장하는 그 사건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고려 중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이제 고려의 중흥군주라고 알려져 있는 이 현종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굉장히 19금스럽고 29금스럽고 39금스러운 이야기들이 그렇습니까? 있어서 예. 성인들의 구미에 적절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체 관람가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네. 예, 노란 딱지 피하고 싶습니다. 이 현종이 그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좀 굉장히 기구하고 험난한 일들이 많았던 왕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일단은 왕실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불륜 속에서 태어난 사랑의 열매. 불륜 속에서 태어난 사랑의 열매. 네. 남들이 본 불륜이지만 두 사람은 사랑을 했을 거고 그 안에서 예. 이제 잉태를 했는데 왕실이니까 또 가볍게 둘 수는 없었던. 그래서 또 한때 죽음의 위험이 닥쳤지만 그거를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하고 네. 그래서 왕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네가 왕이 올라왔어? 그럼 난 니네 나라를 공격할 거야. 라고 또 요 나라가 공격을 해서 역사상 가장 멀리 피란을 갔던 왕 중에 손꼽히는 이제 나주까지 피란을 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또 한 번의 전쟁을 더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임금이 바로 현종입니다. 뭐 인생 자체가 영웅이 되기 위한 서사의 어떤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출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불륜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현종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가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서 실제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다들 지금 놀라고 계신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복잡해서 앞뒤 다 빼고요. 네. 일단 엄마 아빠 얘기만 하자면은 아버지는 이제 그 태조 왕건의 팔남이었던 이제 왕욱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안종으로 추존되는 인물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경종의 왕비였던 헌정 왕후입니다. 헌정 왕후. 여기서 일단 말이 안 되죠. 왜요? 경종의 왕비면 경종의 부인인데 네. 아버지는 경종이 아니라 네. 추존된 안종이에요. 여기서부터 꼬였구나. 여기서부터 일단 1차 불륜. 1차 불륜.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통의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네. 왕비가 이제 그 왕을 여의고 나면은 이제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었고 네.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가 네. 숙부뻘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륜 상대가 그렇죠. 숙부. 그러니까 조금 더 네. 편하게 하면은 네. 아버지는 태조의 아들이고요. 현종의 아버지가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어머니는 태조의 손녀입니다. 이거 복잡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잘 진행이 됐다가 네. 들통이 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현종의 친아버지는 잠깐 어떻게 되는 거야? 현종의 친할아버지가 태조고요. 네, 네. 외증 왕건이 친할아버지라고요? 예, 왕건이 되고 네. 그다음에 외할아버지이면서 네.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어쨌든 태조가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많이 복잡하다. 이게 네. 꼬이고 꼬여가지고. 네, 꼬여서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왕실 안에서지만 이제 네. 또 숙부와 조카 사이에 그 문제였고 이게 네. 더 나가서 불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것 같아요. 네. 당시 왕이었던 숙종이 어지간하면은 용서를 할 텐데 네. 이 부분은 용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자기 그 친누이거든요. 네. 헌정왕후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헌정왕후가 또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네. 이게 잘못돼서 돌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네. 숙부님 이거는 왕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하고 사천으로 귀향을 보내는데 아. 이제 아버지가 귀향을 가고 젖먹이 현종만 남은 거예요. 네. 현종이 누굴 찾겠어요? 아빠 할 거 아니에요. 아빠 찾아야죠. 네, 예. 그랬더니 야, 불쌍하다 아빠한테 보내라 해갖고 왕이 당시 네. 왕이 성종. 숙종, 성종이. 예, 아까 숙종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예, 성종이죠. 예, 예. 성종이 이제 그래서 보냅니다. 네. 그래서 보내서 한 5년 정도 같이 살다가 네. 현종이 한 7살 정도 됐을 때 네. 아버지마저 돌아가게 되면서 아. 그러게 되면서 이제는 천의 고아가 되었던 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라디오로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저희가 가계도를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좀 따라가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정말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인 현종의 어떤 가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부모님은 어릴 적에 다 일찍 돌아가시고 절로 보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때 네. 이제 성종이 조카였던 현종을 이제 대량원군에 봉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대량이 어느 지역이냐면 합천을 가리킵니다. 아. 합천은 당시 이제 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하성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경남 합천. 있는데요. 예. 이거는 또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네. 그러니까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뭐냐면 예. 현종의 아버지는 왕씨 피를 가졌지만 네. 현종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갓집은 네. 신라 왕실의 피가 있어요. 아, 또 외가 쪽은 신라 왕실의 그래서 피가- 그 신라 왕실을 염두에 두고 이 현종에게 아. 대량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줘서 네. 대량 원군이라고 현종에 즉위하기 전까지는 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이런 내력 때문에 현종이 뭐 출생이 뭐 비범하고 뭐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통성, 왕이 되기 위한 정통성 하나는 진짜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지만 목종 때 그 혈통으로만 놓고 보면은 탑 오브 탑입니다. 왜냐하면 태조의 손자이면서 그렇죠. 증손자이고. 친가 쪽은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또 친가 쪽에 저기 신라 왕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씨 집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다른 황보씨 집안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네. 왕실, 그다음에 신라 구황실, 네. 구왕실, 그다음에 유력 호족하고 모두 연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네. 현종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는 당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 경순왕의 사촌뻘 되는 거예요, 그죠? 사촌입니다. 네, 사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순왕이 자기 큰아버지의 따님이 굉장히 뭐 이렇게 풍맹이 방정해서 네. 왕비로 삼기 좋다. 해갖고 들어온 게 신성 왕태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낳은 그 아이가 이제 현종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혈통이 조금 고귀한 피로만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현종의 어릴 적 삶은 굉장히 힘들었다.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고 또 어린 시절에 부모까지 잃은 현종인데 이제 버려져서 절로 보내졌을 때 그때부터도 굉장한 견제와 탄압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태어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종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성종이 즉위할 때 약간 속이 아픈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누구냐면 경종의 또 다른 왕비이면서 네. 현종의 이모였던 현종의 이모였던 네. 헌의 왕후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종과 사이에서. 네네. 근데 그 아들이 2살 때 경종이 죽은 거예요. 2살 때 경종이 죽었어. 예. 그러니까 2살짜리를 왕에 올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수렴청 정도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네. 성종이 왕위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살짜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네. 바로 헌의 왕후. 헌의 왕후. 나중에 천추전에 머물렀다 그래서 아, 천추태우. 천추태우. 아. 이모가 천추태우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천추태우가 지금 절에 가 있는 어린 현종을 견제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그러다가 네. 네. 이제 성종이 네. 또 후사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다시 그 왕위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경종의 아들이었던 네. 목종, 그러니까 헌의 왕후에게 아들에게 그 이어지면서 2살배기? 그런 이제 나이가 예. 들었어요. 예, 예. 17, 19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종이 즉위를 하니까 네. 거의 대리청정하듯이
헌해왕후 천추태후가 정권을 잡은 거죠. 아, 예.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음. 이제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됐으면 그렇죠. 내 손주가 왕이 되면 돼요. 그렇죠. 예, 목종의 아들을 낳으면. 그렇죠. 근데 네. 목종이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아, 제 드라마 그 1화를 딱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그렇죠. 아. 고려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 추정되는 것이 네. 이제 목종하고 목종. 그다음에 이제 충해왕이라는 설도 있지만 보통 네. 공민왕 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네. 이 목종이 그런 취향을 가진 겁니다. 그럼 손주 못 보는데. 그렇죠. 예, 천추태후 입장에서. 예, 당시 이제 유씨성을 가진 2명만 남자를 옆에 데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천추태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내 아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 아들 다음에 다음 왕위는 그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력을 막 잡는 과정에서 네. 신진 세력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네. 끌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들어왔냐면은 승려 노릇을 하고 있었던 김치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예. 여기하고 또 천추태후하고 아, 눈이 맞습니다. 천추태후의 남자구나. 김치양. 그렇죠. 아.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예,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 조금 과하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숙부 관계는 아니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니까 승려 괜찮죠. 행세를 했던 남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묘한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지금 목종이 후사는 없고 그렇지. 목종 다음으로. 목종 다음으로 올릴까?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아니 조선이면 이 씨가 대를 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고려면 왕 씨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 이 김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거 역성으로 역성이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대에는 네.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라이벌이 되는 존재를 그게 없애야 되죠. 정통성을 갖고 있던 그렇죠. 절에가 현종. 있는 현종. 그래서 아. 현종을 어느 절에 보냈다가 네. 이제 그것도 부족해갖고 가장 멀리 있는 삼각산, 북한산 쪽에 아. 신열사라는 데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속에서는 아마 막 자객도 보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는 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그냥 독살 정도로 없애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 기록이 있어요.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아, 이거 진짜 들으시면 손수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대량원군, 즉 이제 나중에 현종이 목종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목종한테 SOS를 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목종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절은 절대로 아니 왕손 귀한 왕손인데 지켜야겠다. 특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스님이 네. 이제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현종이 왕이 올라가서 그 절을 이제 크게 만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옆에서 도와줬던 스님을 진관대사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신열사라는 이름 대신에 진관사. 아, 진관사구나 그게. 네. 지금 은평 뉴타운에 있는. 네, 은평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음식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예. 이제 그 내력이 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렇구나. 당시만 하더라도 개경에서 남쪽에 있는 북한산 쪽은 조금은 외곽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로 이제 유배처럼 보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목종은 그 현종한테 대량원군에게 애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켜주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그 고려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현종이?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네. 합니다. 결국은 천추태후. 이제 안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왕실의 흐름은 천추태후는 김치향과 손을 잡고 그렇죠. 현종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목종은 무력한 왕이 됐던 거죠. 음. 이 상황에서 목종이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네. 궁궐 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누가 불을 냈을까? 방화구나. 그렇죠. 예. 방화라고 추정을 하니까 지금 예.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목종은 방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나를 없애려고 했다. 나를 없앨 존재는 천추태후? 또는 김치향. 아, 김치향. 그렇지. 둘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 편이죠, 공동체라고 예. 정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안위를 지키고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 또는 김치향을 어떻게 보면 좀 외곽으로 밀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쪽에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강조를 불러들입니다. 강조. 네. 예. 그래서 강조라는 장군이 불러 들어오는데 네. 이 명령이 하달이 잘못돼서 네. 명령 허락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탠바이 하라는 식이었는데 네. 개경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강조가 아예? 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아, 오판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왕이 허락을 받지 않고 군대를 움직여 버렸습니다. 쿠데타 아니에요? 쿠데타가 된 거죠. 아. 이제 광조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그럴 뜻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꼬여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 쿠데타.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너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아예 밀어붙이자. 그러면 내가 고려의 정치를 바로 잡으마. 라고 해갖고 들어와서 네. 김치향 일파를 죽이고 귀향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추태후는 원리 다시 황주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종에게도 네.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 목종하고는 관계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목종을 귀향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면 굉장히 불안하니까 네.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네. 이제 목종을 죽이고 그 목종을 쫓아낸 그 자리에 네. 대량원군 현종을 그래. 왕위에 올리게 되면서 강조에 의해서 추대됐던 임금이 바로 현종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걸 강조의 난이라 그러나요? 강조의 난이라고 강조의 얘기를 할 수 난. 있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예, 이해됐어요. 네. 강조에 의해서 이렇게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현종은 고려의 황제가 되어서 이제는 좀 꽃길만 걷나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즉위 2년 만에 2차 거란 전쟁이 터져요. 2년이면 뭐 해볼 겨를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궁궐안이 막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거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종이 계속 사신을 보내는데 거란 쪽에서는 별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서희가 분명히 강동 육주 네. 차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왕 입주한다고 얘기했고 송나라랑 외교 관계 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도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요나라가 자신이 힘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요에서도 세종처럼 유명한 왕이었던 성종이 등장을 해요. 요의 성종. 네, 요의 성종이 등장을 하는데 네. 지금 송나라까지 항복을 시켰는데 지금 고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강조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게 보면은 네. 책봉과 조공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만 왕을 책봉을 받고 태자를 책봉을 받고 또 즉위의 인정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그 과정 없이 왕이 바뀌었어요. 그걸 문제 삼았구나. 그렇죠. 꽃들이. 아니 감히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정변이 대국인데. 일어나고 왕이 바뀌어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입조도 안 하고 요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예. 이때의 요 나라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성종이 직접 옵니다. 왕이 직접 등판.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 적국의 왕이나 황제가 직접 오는 경우는 당태종의 안시성.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자호란 때 그 청태종. 예. 요 정도인데 이 레벨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허덜덜이다. 전쟁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그 전쟁 과정의 내용은 잡지사 서희와 강감찬이 거란을 물리친 방법 이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광일의 발도이람 요 전라남도 편에서 잠깐 그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 갔던 얘기 하신 게 그럼 이때 현종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패해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일단은 강조가 먼저 통주해서 맞는데 처음에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검차 같은 신무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네. 거란군을 막아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방심을 했던 강조가 통주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제 거란족이 그러니까 거란 요나라가 개경까지 앞에까지 당도를 하는 거죠. 이제 많은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시옵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 좀 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그 옆에서 홀로 그게 누구야? 강감찬? 그렇죠. 강감찬 장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항복하면은 나중에 되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떠나시죠. 우리 최수종 씨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조의 피란은 스스로 자발적인 피란이었다면 예. 현종의 피란은 전략적인 피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현종이 이제 그 나주까지 몽진을 가게 되니까 개경에서 나주면 엄청 멀리 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 뭐 전주 같은 데서는 희롱을 받기도 하고 공주에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피란을 가게 되는데 네. 결국 개경은 이제 요나라 성종이 점령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금방 퇴각을 해버려요. 왜 그랬죠? 이게 쳐들어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나주까지 쳐들어가려면 다시 긴 그렇지. 어떻게- 군량미도 다시 쌓아야 네, 되고. 거리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고려군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음에도 강동 육주 전체를 함락하는 데 실패하고요. 네. 흥화진 자체를 함락을 못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양규 장군이 네. 뒤에서 후방에서 이 거란군을 요격을 하는데
이 양규가 7번 싸워서 모두 이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는 전사하는 상황에서도 이 전투를 이기고 전사를 해요. 양규. 그러니까 여기 더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네. 마침 고려에서도 그런 낌새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하공진을 보내고 입주하는 조건으로 물러간다면 우리는 이 전쟁 이후에 다시 요나라와 이전과 같은 관계를 대접해주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냈던 게 2차 야. 거란 전쟁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들으시면서 또 이제 느끼시겠지만 뭔가 완전히 매조지된 느낌이 아니거든요, 지금. 거란 2차 침입이 지나가고 3차 침입이 이어지는데 이때도 현종 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침입을 맞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고려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거란의 침략군이 한 10만 정도고 우리의 방어군이 20만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장군도 강감찬을 포함해서 김종현, 강민청 같은 기병 부대를 이끌고 있었던 부대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소배합이 기습작전을 펼쳐요. 계속 패하면서도 개경만 함락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쫓는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경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지간한 왕 같으면 다시 피라는 거죠. 도망. 예. 현종은 나 여기서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전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요. 예. 강감찬의 그 요청으로 고려 그 개경 밖에다가 네. 이미 이제 성을 좀 쌓아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배합도 결국은 이 성은 공격하기 어렵다고 우리다. 판단하고 예. 퇴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에서 요때구나. 전면적인 요격을 받으면서 수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귀주 거죠. 대첩으로 이제 고려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을 겪어야 했던 현종. 하지만 이렇게 두 번의 큰 전쟁을 이겨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어쨌든 쑥대밭이 됐을 텐데 어떻게 정비해 나가나요? 일단은 그 대외적으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란과의 1차, 2차, 3차 전쟁은 1차는 어떻게 보면 전쟁하지 않았고 2차는 약간 진 것 같은 무승부, 그다음에 맞아요. 3차는 완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승 1무 1패 정도가 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고려는 거란하고 전쟁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고려에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기세 괜히 탔다가 그렇죠. 오히려 또 손해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국력이 소진되거든요. 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백성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송나라하고 외교관계 끊으라고 끊을게. 그리고 이제 우리 너네 거란 연호 쓸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요 나라에서 볼 때는 고려의 실력을 알았잖아요. 네. 얘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땡큐죠, 땡큐. 네. 갑자기 이제 자기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염치는 살고 그쵸.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서 그러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이제 100년, 150년 이상 고려가 안정 시기를 갖게 되는데 네. 그 안정의 시작을 일단 현종이 열어둡니다. 저희 에디터가 현종의 업적을 찾아봤더니 역시 고려의 세종대왕답게 수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장려, 조세균 등을 추구하고 국제질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문화를 양성시키고 도성제를 정비하고 초조대장경 제작을 시작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근데 박광일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 행정제도 개편을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제도는 이미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오소경이라든지 그다음 군현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제도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는 그냥 세금 걷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난 게 후삼국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그 수령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수령. 우리가 알고 당나라에서 알고 있는 절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군인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잘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정과 민정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정을 민정체제로 돌립니다. 민정체제로 돌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행정구역을 기존에 있었던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개편하기 시작하는데 완벽한 개편은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군정이 살아남은 지역은 일정하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동북 쪽은 남겨두죠. 그래서 우리가 북계, 동계는 남겨두고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양계가 되고요. 양계.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주요 도시들을 목을 설치를 해서 네. 그 지역의 거점 도시로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서남부 지역은 전주하고 나주를 묶고 네. 그다음에 동남부 지역은 경주하고 상주를 묶는 거죠. 거기에 목을 설치해요. 그게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팔도 체제 그리고 거기서 변형된 남북도 체제가 네.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현종 때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행정체계의 시작을 만들어낸 왕은 와, 현종이다. 그러네. 지금까지 이렇게 볼수 이어지는 있습니다.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어떤 지방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왕이고요. 현종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현종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후대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종 이후의 왕이 전부 다 현종의 후손입니다. 현종 이후의 왕이 현종의 후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 현종의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올라가면 그 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종, 정종, 광종, 그 다음에 이 왕들이 전부 다 네. 반계로 빠져버려요. 반계로 빠졌다. 태조를 바로 잇는 게 현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중간에 왕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네. 왕들의 계통은 후손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종만한 정통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현종이 나중에 13명의 왕비를 얻게 되면서 또 여러 야. 아들을 얻게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네. 현종 이후의 고려 왕실은 전부 다 현종을 시조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종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 출생만 빼놓고 보면은 예. 진짜로 버릴 데가 없는 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주까지의 몽진이 어떻게 보면 현종 치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 시대에 지방 상황을 다 본 겁니다. 피란길에 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지방 행정제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방의 호족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어떤 정치의 자산이 되었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안으로 좀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감찬을 중심으로 해서 안에 신료들이 모여서 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전의 고려의 역사를 보면은 약간 극단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태조 이후에 예를 들어서 광종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호족들을 예를 들어서 차단하고. 숙청하고 예. 그다음에 성종 같은 경우는 또 극단적으로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 갖고 팔관의 연등에 없애거든요. 네. 그런데 현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그때 팔관의 연등에 있었는데 네. 그거 고려의 전통 아니냐. 그거 가자.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부활시키고 근데 또 성종 때 만들어 놓은 유교적인 전통 네. 그거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제 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예. 탁월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행정제도의 개편 그다음에 혈통상의 어떤 문제 없음, 그다음에 균형 잡힌 어떤 정치, 그리고 대외적으로 150년, 200년 가까이 안정기를 추구할 수 있는 바탕, 그리고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네. 피하지 않고 물러났던 그런 어떤 용기,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 왕들에게 높은 평가, 그다음에 후대 역사학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고려사에 네.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네. 문종 진짜 굉장히 태평성대인데 너무 불교에 빠졌고요. 근데 성종은 또 반대예요. 너무 유교에 빠져서 뭐 이런 식의 그 고려사 평가가 있어요. 예. 그런데 현종은 평가가 이 정도면 중흥군주로 할 만하죠. 라고 해서 유일하게 고려사에서 단점이 거론되지 않은 왕 두 명이 예. 태조 왕건과 왕건과 현종입니다. 현종 흠잡을 데가 없다. 심지어 왕건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 후사 자식 농사를 잘 져서 그렇죠. 왕위 쟁탈전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문종까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고려의 최전성기를 문종 때로 보거든요. 네. 그 문종의 전성기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네. 됩니다. 저 가게도 띄워드렸습니다만 현종의 아들 3명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위에 경종, 성종, 목종으로 이어졌던 네. 그 왕위 계승법을 이거를 조금 절차적으로 안정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종 이후로 고려가 중흥기를 아까 150년 이상 맞았다고 했는데 한 국가 단위에서 150년 정도 전성기가 이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 그렇죠. 토대를.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유목민족과의 어떤 전쟁을 피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군사 외교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어떤 방책을 취할 것인가를 네.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현종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전쟁 결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판단. 것들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0분 만에
현종의 생애 알아보기 딱 30분 마친 것 같은데요. 예, 워낙 삶이 다이나믹해서 저희가 전개를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드라마 보시기 전에 미리 이 편 봐두시면 충분히 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세종대왕 이전에 성군 현종이 있었다. 고려 8대왕 현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